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32의 요약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132에 맞춰서 각 교시별 분석 자료와 함께 앞으로 이제 대응 방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종합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 이렇게 타이틀을 좀 달았고요. 우선 이제 이 4교시 31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 난이도, 그 다음에 먼저 공부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스킵해야 되는 거, 이런 형태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우선은 선이라는 거는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고요. 요거는 기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서에 출제가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들이 있습니다. 또 기본서라고 하더라도 다 평이한 어떤 쉬운 문제가 아니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좀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잘 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난이도가 있는 심화 문제로도 분류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본서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 이런 거 스킵으로 좀 분류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77%,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뭔지는 알아요. 또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77%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71%를 선택해서 푸는 이런 시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교시별로 보면 1교시에 요 기본에 해당이 되는 거 10문제, 그 다음에 2교시에 5문제, 그 다음에 3교시에 4문제, 그 다음에 4교시에 3문제인데 제가 이걸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심화 단계 후로 분류했지만 이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여기에 선에 해당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보시면 여기 10문제 다 쓸 수 있었어요. 4문제 쓰고도 한 문제가 남죠. 플러스 알파가 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4문제 충분히 다 쓸 수 있죠. 자, 여기는 3문제라고 했지만 한 문제는 여기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였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썼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합격자가 적으냐? 자, 여기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출제위원들의 한 80%가 이제 기술사고요. 이 출제위원이 채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모범 답안도 이제 본인이 만들고. 자, 이렇게 기본서에서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 평이한 문제를 많이 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 예를 들어서 응시인원이 700명이라고 한번 치죠. 700명 정도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회당 700명씩 보고 5월 달은 좀 적어요. 한 500명 정도.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다시 700명이 되는데, 아마 요번에 답안지의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요렇게 하고 이렇게. 자, 보시면 요게 최상위 수준의 답안지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쓴 거.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50점대 이하의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죠. 한 600에서 65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냥 대충 이제 무늬만 맞춰가지고 쓴 거,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50점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받게 되면 40점대는 어느 정도 기본 구색만 맞춰준 거지 정확성 자체는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모의고사 평가 지도를 해보면 14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가 본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다 발생이 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3분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3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이분들의 답안지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답안지를 잘 쓴 분들이 있어요. 분포가 여기까지 3이라고 하면 잘 쓴 분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썼지만은 이분들을 합격을 시켜주면 여기에 한 50명 정도가 이 안에 포진이 돼 있다. 그러면 이 합격의 어떤 기준, 60점 이상의 점수의 기준을 여기다 맞춰버리게 되면 합격자가 50명에서 60명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거 한번 조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60점의 점수대의 기준을, 채점 기준을 조금 더 올리게 되니까 여기에 몰려있는 인원들이 왕창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명의 합격자가 나온 거고, 이 부분에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잘 본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채점 기준, 엄격한 채점의 어떤 잣대를 적용해서 이렇게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55점에서 60점,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59.9라고 칠게요. 요 사이에 계신 분들은 거의 뭐 예년의 시험 같았으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을 건데, 요번에 이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인원이, 뭐 50명이 아니라 100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요번에 안 된 거는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경향 분석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년에 3회 시험이 있는데 이 중에 본고사는 한 번이고 본고사는 한 번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2번이라고 생각하고, 요 본고사는 첫 번째 132회가 본고사가 될지 133회가 본고사가 될지 134회가 본고사가 될지 모르는데, 요거는 나한테 유리한 시험이 본고사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시험은 나한테 어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면 그건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된다.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번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요, 이번 회차는 그냥 내가 모의고사를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걔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한 번 첫 번째 보는 거하고 100번째 보는 거하고는 같은 어떤 그런 강도로 보지만은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거든요. 단축된 시간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거, 후에 해당되는 심화 과정에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133회나 134회 때 나한테 맞는 운이 오거든요. 아마도 이제 133회나 134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이 되는 문제를 이렇게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넣다 보니까 대부분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 연한이 오래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답안지를 잘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채점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뭐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한 7에서 8문제 정도, 그 다음에 심화 과정 문제가 3개에서 4문제 정도, 요게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그래서 기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의 기본기를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써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심화 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갖게끔 하는 거죠.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잘 쓰게끔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낼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두 문제 정도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두 문제 정도. 그래서 이런 기본이 되는 거 가지고선 이제 이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 자질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차별성을 두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3교시, 4교시는 2교시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본을 잘 다지시면서 이걸 반복하시면서 예의의 공부 시간을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뭐 이만큼 100이라는 시간이 투자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80, 그 다음 단계 60 이렇게 줄여가면서 요 남는 시간 20하고 40이라는 요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단 투자를 하시되 이게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얘를 뭐 나중에는 뭐 5대5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적정하게 요 부분에 70%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맥시멈 30%까지만 하시라는 거. 이걸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 얘가 많아지면 이 부분이 약해지거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다지시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심도 있는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계속 생각도 해보시고, 또 기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응용이 될 수도 있고 융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경향 분석한 자료에 다 넣어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료 보시면 여기와 관련된 이 파트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기본서에서 나왔고 요거는 기본서와 다른 내용을 융합해서 나왔고 요거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인데 기본 내용을 응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셔가지고 항상 내가
그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방향이 잡히거든요.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자료가 뭔지를 고민하게 되고 걔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서를 계속 보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답안지에 써보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답안지에 딱 적혀졌을 때 그 비주얼적인 측면이 엉성한 게 있고요. 걔네들을 어떤 타이트하게 좋은 구성으로 만들려면 이렇게도 짜보고 배치도 바꿔보고 내용도 빼보고 넣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 위주로 하시되 이런 것들을 좀 첨가하셔가지고 얘네들을 융화시키면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기술사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발송배전이나 건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가장 낮은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항상 합격 순위 낮은 거 1, 2, 3등 안에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해 단계 가지만 기술사 시험에서는 이해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답안지 쓰실 때 암기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나 증명적인 문제도 결국은 암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손을 댔다가는 답이 안 나온다든지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암기 단계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암기한 걸 또 어떻게 됩니까?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좋은 구성을 갖게끔 해서 답안지에다 옮겨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옮겨 적을 때 한 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만 최종적으로 좋은 답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서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크게 오류가 없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잡혀 있게 되면 내가 공부하지 않아야 될 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만큼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더 시간이 더뎌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부터 방향 자체를 명확하게 잘 선정하셔야지만 돌아서 안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바로 앞에 1km가 내가 목표하는 지점인데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1km만 가면 되지만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게 되면 이게 몇만 배의 거리를 더 걸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얘기. 기술사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착지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하고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교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잠깐 이제 끊었다가 1교시, 2교시, 3교시 각 교시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